양념치킨은 윤종계 선생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다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레시피가 유출이 된 겁니다. 자, 사장님, 누나홀딱은 어떤 거의 약자일까요? 머리가 멍해지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꽃기호 박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킨에도 족보가 있다. 치킨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언론에 나와 있던 내용도 많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업계에서 알고 있는 비화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재밌는 거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네.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까지 큰 5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60년대, 70년대는 명동 정기구이라고 하잖아요. 로티세리 치킨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마당에서 키워서 먹는 시기였다면 양계 산업이 들어오면서 산업화되고 그만큼 닭고기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기구이 같은 방식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나라 K치킨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거는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림스치킨에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1977년도에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림스치킨 같은 경우에는 염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 파우더의 짠맛 그리고 감칠맛으로 맛을 냈는데 아무래도 염지를 안 하다 보니까 치킨을 먹으면 어떨까요? 싱겁겠죠? 그렇죠. 감칠맛은 폭발하는데 안에 먹어보니까 싱겁네?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게 바로 염지라는 방식입니다. 옛날 치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혹시 있으세요, 사장님? 저는 림스 치킨은 좀 먹어봤고 영풍이나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바로 영풍치킨이 생겨납니다. 영풍치킨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둘둘치킨, 보드람치킨, 치킨뱅이 뭐 이렇게 많이 한 번씩은 들어본 브랜드 아닐까요? 다 들어봤는데 그게 왜 그 계보인가요? 둘둘치킨이나 보드람치킨 같은 데 지나가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보드람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튀긴 치킨으로 좀 알려져 있고 네. 뭐 옛날 치킨 방식이긴 하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빼먹은 것 같은데 예, PD님 말씀해 보시죠. 지나갈 때마다 네.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예요. 일본에서 뭐 대표님이 유학을 하시다가 일본에 닭 요리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착안해가지고 만든 게 영풍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풍치킨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종로나 뭐 이런 명동 쪽에 시민호프라고 치킨과 과일을 같이 안주로 내보내는 그런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향이 나는 치킨 계보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K 후라이드의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맛이? 저는 보드람 일단 네. 좋아하고요. 림스도 갓 튀기면 되게 맞아요. 맛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드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일 나중에 생겨난 브랜드인데 어느 정도 레시피를 좀 개량을 한 것 같아서 그런가? 저는 이 계보 중에서는 보드람이 탑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0년대 바로 드디어 양념치킨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K 양념치킨을 최초로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멕시카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양념치킨은 윤종계 선생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분쟁이 좀 있어요. 그럼 누군가 가게를 먼저 차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개성통닭이라는 걸 차렸어요. 1977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양념통닭을 만든 회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80년대예요. 물류가 발달할 때도 아니었고 한 지역 내에서 유명한 브랜드지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념치킨이라는 계보는 사실 대구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대구 지역에서만 판매하던 거를 페리카나는 대전이잖아요. 정확한 거는 법인을 설립하고 한 거는 사실 페리카나가 좀 늦기는 해요. 그렇다고 개성통닭에서 양념통닭을 77년도에 만들었냐? 그것도 남아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이게 이런 거죠. 내가 통닭집을 해. 근데 갑자기 프라이드 치킨을 팔다가 어디서 양념을 묻혔는데 맛있대.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그냥 비벼가지고 근데 나는 이미 10년 전에 오픈을 했어. 그러면 신스 뭐 그때부터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제 뇌피셜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가설이니까. 그래서 저는 업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80년대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하림의 그 상무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양념치킨에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양념치킨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페리카나하고 처갓집. 그렇죠.
페리카나하고 처갓집이죠. 저희가 왜 피자를 먹을 때 나폴리 어느 지방에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고 드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K-후라이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저는 최고의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그러면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양념치킨은 어떤? 지금까지 명맥이 남아있고 회사의 인수가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된 회사. 저는 페리카나가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페리카나가 어렸을 때 항상 먹고 자라왔던 그런 근본 치킨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도 여기서 약간 아는 얘기가 있는데 네. 페리카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구발 양념치킨 업체들한테 좀 남부 지역에 밀리다 보니까 네. 전략적으로 서울로 치고 온 거라고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페리카나 치킨이 이게 그때 나온 거죠. 최양락 씨와 임미숙 씨를 써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페리카나가 알려진 계기가 되고 K 양념치킨의 근본이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깨알같이 제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하면은 홍보하세요. 예. 저희 치킨스쿨에 가면은 처갓집과 페리카나를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기 00년도, 90년도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90년도와 00년도 혹시 BBQ 정답입니다. 윤홍근 회장님이 만드신 BBQ가 생겨납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윤홍근 대표님의 자서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뭐 3만 원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홍근 회장님이 우리나라 치킨 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킨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업형으로 설계된 브랜드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치킨 가게로 시작했다는 느낌보다는 네. 아예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생각으로 네. 시스템을 짰다는 얘기신 거죠? 재밌는 거는 윤홍근 회장님이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원래 이분이 미원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지금 대상으로 알려진 회사죠. 예. 미원이 천마 마니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닭고기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마니커가 가맹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마니커즈라는 브랜드를 오픈을 하려고 해요. 오픈했나요? 오픈했으면은 BBQ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는 페리카나나 멕시칸, 저갓집 같은 브랜드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게 너무 미흡했거든요. 사입도 많았죠. 뭐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마니커에서 재정이 좀 어려웠나 봐요. 갑자기 마니커즈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서장이었던 윤홍근 대표님은 퇴직을 합니다. 예?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요? 예, 퇴사를 하고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이제 BBQ라는 아. 회사인 거죠. 태생부터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가게에서 치킨을 만들다가 개발한 게 아니라 식품 산업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지금도 후라이드에서 탑티어라고 하는 황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BBQ 뭐 논란 때 네. 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네. 저도 BBQ를 좋아하고 황홀을 잘 먹는다고. 네. 저도 치킨 잘 만들고 제가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뭐 대기업 브랜드들도 제가 많이 런칭했지만 후라이드 시켜 먹으면 항상 BBQ 먹거든요. 감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BBQ의 그런 염지법과 그런 거를 아직도 카피를 하지 못해요. 다른 업체들이. 그게 되게 어려운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제가 하림을 다닐 당시에는 내부에서 가족들이 만든다라는 썰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유출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A를 그리고 한쪽에서는 B를 만들어서 한 가운데서 C를 만든다. 합쳐서. 이거 오해 소지 없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치킨스쿨은 지금까지 혹시 BBQ 광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광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2000년대를 얘기를 해야겠죠. 또 우리나라에 특이한 치킨이 하나 생겨납니다. 오븐 치킨이 생겨나는데요. 오븐 치킨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브랜드가 혹시 어디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굽네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굽네 치킨이 우리나라 오븐 치킨의 거의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형제분이 이제 닭고기 사업을 하시는데 형이 이제 닭고기 개육 사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브랜드 사업을 해야겠다. 동생분이시거든요. 홍철호 회장님이 어떤 한 회사에 취업을 하십니다. 황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들었던 회사인데 혹시 외국계 회사 맞습니다. 파파이스. 맞습니다. 딩동댕. 자, 홍철호 회장님이
파파이스에서 근무를 합니다. 파파이스 안에 로스트 치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런 치킨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또 담백한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 나가면 이걸 한번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오븐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제 그 비싼 오븐기에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김포 사호동에서 굽네 치킨 1호점을 오픈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치킨은 튀겨 먹고 뭐 기름기 잘잘 흐르는 걸 먹는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에서 초반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차츰차츰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녀시대 광고로 빵 떠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미투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핫선 치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핫선 치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베이크 치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베이크 치킨을 만들었을 때는 조금 미흡했어요. 그러면서 피자 애땅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애땅이라는 회사에서 피자를 만들다 보니까 오븐에 익숙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만든 브랜드가 옷바닥입니다. 그 옷바닥에서 그래도 뭔가 특색 있는 나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까? 굽네가 워낙 오븐 쪽에 강세고, 근데 핫선이 보니까 베이크를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피 베이크라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 크리스피 베이크가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아세요? 아, 피자의 땅이요? 그렇죠. 피자니까 오븐에 익숙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크 치킨을 좀 더 바삭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엄청 치고 나갑니다. 굽네 치킨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굽네 치킨에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고추 바사삭이 탄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굽는 치킨 하면 아직도 굽네의 고추 바사삭을 최고로 치거든요. 지금의 굽네를 있게 만든 원동력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븐구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메뉴 얘기만 좀 했는데 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굽네 같이 이런 오븐구이 치킨은 프라이드 치킨에 비해서 업계가 되게 좁아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프라닭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프라닭이요? 네. 굽네 치킨에서 근무했던 개발자가 프라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초창기다 보니까 뭔가 우리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만든 회사니까 지원해줘, 적극 지원해줘. 굽네 치킨이 프라닭에 엄청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미담이네요. 미담이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밑에 직원이 나가서 저랑 비슷한 업종을 한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괴롭히고 싶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너무 미담이어서 굽네 치킨 회장님 이름 한번 딱 박아주시고. 홍철호 회장님입니다. 아, 예. 그리고 누나홀딱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 누나홀딱은 어떤 거의 약자일까요? 머리가 멍해지는데요. 첫 한 글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홀딱 그 다음, 홀딱 빠진다. 오, 정답입니다. 자, 맞췄으니까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자, 치킨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강의를 하는데 닭을 안 주나 그게 의문이었는데. 잘할 때 주려고 아껴놨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좀만 쉬어갈게요. 예. 제가 좀 텐션이 네. 오빠다 잘 만든 브랜드죠. 굉장히 잘 만든 브랜드예요, 저는. 정말 틀을 깼어요. 그러니까 고추바사삭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고추 바사삭이 언제 나왔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아마 난 고추 바사삭이 처음 런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오븐에 계보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나갑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00년대 중후반이 됩니다. 이때 한국의 치킨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크리스피 치킨. 예전에 우리가 크리스피 치킨 하면은 KFC, 파파이스 이런 글로벌 브랜드 말고 다른 데서 먹어본 적이 있나요? 딱히.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피 치킨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됩니다. 저가형 크리스피 치킨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구워치킨. 딩동댕 정답입니다. 치킨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부어치킨. 부어치킨이 처음에 오픈하고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KFC에 25년 근무하신 분이 만든 남한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KFC라고 했다가 그것도 나중에 K치킨 뭐 이렇게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줄이긴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죠. 레시피가 유출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제 염지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KFC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핫 크리스피예요. 약간 매콤한 염지가 한마리네이드라는 염지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한마리네이드 염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레시피가 아까 BBQ 같이 예. 베일에 쌓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부어치킨 대표님이 나와서 터트린 거죠. 터트렸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구매해야 되고 의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부어치킨에 가맹점주님이 한 분 계셨어요. 치킨마루를 창업하신 이현우 대표님이신 겁니다. 이현우 대표님의 지인분이 태원식품산업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태원식품산업이라는 회사는 소스를 만드는, 염지제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이거를 계속 만들어줘가지고 비슷하게 만듭니다. 태원식품에서 이 한 마리네를 만들으니까 개발자들끼리 공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 레시피가. 그러면서 크리스피 치킨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창업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한마리네이드를 기초로 해가지고 치킨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지제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크리스피 치킨이 대한민국의 치킨 산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킨마루나 뭐 다른 뭐 호치킨이라든지 뭐 큰통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재밌죠? 춘추 전국 시대 네. 막 거의 막 이런 스토리네요. 이렇게 큰 사건 위주로 흘러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치킨은 어떠한 맛의 개발보다는 그때 산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일 수는 있겠지만은 K치킨이 굉장히 개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맛있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브랜드들이 새로운 메뉴를 많이 만들 텐데요.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